아니요. 방송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저는 지역 방송을 안 보는 이유는 그렇게 유익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중앙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의 깊은 이야기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 플랫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방송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고정적인 관념으로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예능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소재거리라고 하죠. 소재거리가 조금 부족하고 프로그램 편성도 재미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볼 게 많이 없어요. 그냥 지역 방송은 학연, 지연 그런 거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자유롭지 못해서 내 고발 프로그램이 너무 시원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많이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봐요. 뉴스도 보는 반면에 그냥 쉬는 날은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저런 데도 있구나 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봐요. 저희 아이들에 관한 좀 이렇게 정보나 그런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이 지역방송이 바라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고정적인 틀에 갇혀있다. 지역 내 학연, 혈연, 지연 관계 등 눈치 보지 않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줬으면 한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 분권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지역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지역과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일, 어렵지만 꿋꿋하게 해나가야만 시청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와 함께 오늘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11월 7일 목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페트롤 전북 목요일 이 시간에 전북 언론 돋보기 페트롤 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전북 뉴스를 들여다보고요. 언론의 말과 글의 무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인문 학술기관지 사람과 언론의 편집 발행인을 맡고 계신 전북대 신방과의 박주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전주방송 전국 보도국의 한주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주현 교수님. 예. 앞에서 저희 방송, 지역 방송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틀에 벗어나지 못하다, 볼 게 없다. 이런 쓴소리를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예, 그만큼 이제 시청자라든지 청취자들의 시선이 눈이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예. 예. 이슈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 방송에 비해서 지역 방송은 이슈가 한정적인 사실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속에서도 이슈를 또 발굴해내야 되는 언론의 더 성실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뉴스를 어떤 것들을 좀 뽑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대입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유난히 교육계 이슈가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크게 그 이슈가 된 세 가지 지역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 첫째로는 그 정시 확대 방침에 우리 지역 언론들도 엇갈린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25일 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 개혁 관련 그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에 의해서 예.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이제 학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학종 축소와 정시 확대 이 방침이 이제 밝혀지면서 교육 관련 단체의 그 상반된 주장을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좋은데, 예. 딱 틀에 맞춘 프레임에 의해서 그 양비론적인, 기계적인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소식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조작 답안지 사건인데 KBS에서 우리 전북 KBS 전주 KBS에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수시 대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전주에 이제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숙명여고 과거의 그 사태가 그렇죠. 생각난다는 이런 반응도 많고요. 예.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 고교 상피제도 이 도입 주장에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전북 교육청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라면서 그 상피제의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고교 상피제 도입이 되더라도 또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 권한이 학교 측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는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8년 도피 한 최규호 전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그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점. 교육감 재직 시절에 그 골프장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8년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예.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그 앞서서 도피를 도운 동생 그 최규선 그 농어촌 공사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좀 당당한 그 모습의 인터뷰 속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두 형제가 차지했던 그 위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도민들로서도 분노와 또 실망을 만들어준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계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한주연 기자, 네. 바로 KBS 전주총국 보도국이 단독 입수하고 보도를 한 답안지 조작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그렇습니다. 숙명여고 사건과 닮은 꼴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인데요. 보도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저희 취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이 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교사의 그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 사례로는 이달 중간고사의 국어 교과 그 OMR 답안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일부 학부모들이 이 학생에 대한 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요. 점수 편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 교무부장이었던 교사, 이 학생의 아버지를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고 약간 자발적 상피제라고 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는 그런 정도에서 사건을 좀 마무리한 것 같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숙명여고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교육청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OMR 카드라든지 이런 확인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학생의 1학년, 2학년 그 전체 답안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이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학생의 형이죠. 이미 졸업은 했는데 이 형도 좀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사실 감사를 하긴 하지만 이 감사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면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사 고발 과정을 거쳐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좀 명명백백하게 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도 그런 수사를 촉구하는 리포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그 형까지도 이제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고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전북교육청의 감사의 한계, 하영민 실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주현 교수님 조작 사실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보도 나간 후에도 이제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그 이후에 학교 현장은 좀 바뀌었을까? 언론에서도 좀 꾸준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KBS에서 단독으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속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회성이라든지 단편적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접근, 특히 그 현행 대입제도에서 과다하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피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그 어느 학교나 지금 대제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더 상세하게 그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단편적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학교들, 사립학교들은 어떻게 이 교육청의 감사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감사를 좀 더 보다 치밀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좀 역할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대입제도 개편 관련 보도인데 박주현 교수님은 또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또 진보 언론사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독자나 시청자들이 좀 접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입시 정책을 보도하는 그 언론사들의 그 프레임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예. 그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식들이 각 언론사별로 다 그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이런 취재 보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가령 이번에도 이제 그 정시를 확대하고 뭐 수시에서 학종의 비중을 뭐 줄인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그 보도하는 그런 보도 형태들을 보면 특히 보수 언론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보수 단체 쪽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형태. 예. 그리고 또 진보 언론들은 진보 단체에 인터뷰를 해서 진보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형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보수 단체나 진보 단체가 얘기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균등하게 이렇게 기계적 균형점에 맞춰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교육 수요자들인 학부모라든지 수험생들이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언론사들이 그 교육 정책, 특히 대입 정책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달아놓은 그 제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 오락가락, 혼선, 혼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디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정말로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론사들이 좀 알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취재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보수 진보 언론사마다 이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교육에 있어서는 최소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죠. 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을 듣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제 인터뷰하기도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령 그 진보 교육 단체인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대변하는 대변인도 있고 예. 반면에 그 보수 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라고 하죠. 그쪽에도 역시 그쪽을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대변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입시 정책만 나오면은 그 일선 최전방의 그 게이트 키퍼들인 그 기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죠. 예.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 양쪽에 그쪽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교육관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주장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취재해서 내보내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 전북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에 상당한 대립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을 비롯해서 현재 자사고 또 고교 상표제까지. 자 그런데 한주연 기자. 네. 이러한 논란 때 특히 자사고의 폐지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보면 도내 언론사들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북교육청 정책 반대 또는 무조건 또 옹호 이런 식의 편향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독자나 시청자들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참 어떻게 말끔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 입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예. 정부가 최근에 그 정시를 좀 확대하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롯한 수시를 좀 축소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게 그 정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공정 보다 수시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이 지금 일반 국민들은 더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수시가 확대된 건 이 정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정시로 인한 학생들의 줄 세우기,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특목고 위주의 그런 전형. 여기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세우지 말고 좀 아이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유롭게 좀 아이들이 입시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게 수시가 나왔는데 이 수시도 역시 부작용이 지금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대안 개선책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국내 공고한 그 대학 서열화가 타파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든 어떤 좀 선명한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교육부를 출입하는 기자라 할지라도 이게 정답이다, 이게 바람직하다, 정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육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쪽의 일간지가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사화했을 때 조금씩 다른 의견이어서 의아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주영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청와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의뢰의 지역 언론들이 그 철저히 자기 지역 중심주의, 즉 지역주의 저널리즘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주에 그 국무총리 후임 인사가 하마팡에 그렇죠. 오르내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죠. 인사가 이루어지도 않은 시점에서 특정 정치인이 유력하다 또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혼선을 빚게 했는데요. 여기서 특정 정치인은 이제 정세균 전 의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이었습니다. 예. 그 가령 전북 도민일보가 지난달 30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차기 국무총리 유력 이런 제목과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보내면서 임명이 유력시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 이후에 이틀 후에 지난 1일이죠. 전북일보가 정세균 의원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설 사실무근 이런 제목과 함께 또 이렇게 반대의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이러한 그런 언론의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신문들도 그러면 인터넷 매체들처럼 그 어비준 기사를 유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였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등장인물은 같은데 왜 이렇게 이틀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것일까요? 예, 이제 어떤 신문의 보도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는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지역주의 저널리즘의 병폐로 보아집니다. 예, 정부의 인사철만 되면 우리 지역 언론들이 우리 지역 인물의 방점을 찍거나 지역주의를 조장하면서 임용됐느니 또는 소외됐느냐 하면서 일일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지나친 지역주의 저널리즘의 이제 병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독자들의 눈높이라든지 앞서도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냉철히 비판하는 식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그 도민일보 기사에 댓글 달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령 이번 국무총리 관련 그 상반된 그 언론사들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독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집권 여당 또는 누군가의 자가 발전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그 상호작용성 댓글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누군가는 아마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특정인 띄우기 보도, 지역주의 조장은 지역 언론의 이런 퇴행적 보도 행태의 하나로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들인데 우리 지역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그 국정감사에서도 질문을 하면서 흔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한 보수 일간지에서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한주영 기자 정리해 주시죠. 사실 새만금 사업이 워낙 좀 터덕였던 국책 사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들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부 한 보수 일간지가 이제 실은 내용인데 그 주한미군의 입장이라면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태양광 패널이 이제 새만금 일대에 이제 설치가 되면 그 군산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가 바로 대변인을 통해 반박을 했죠.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제 밝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 카더라 언론의 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기사를 쓰게 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이게 팩트라고 좀 이렇게 보도가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BS가 해당 기사를 집중 분석한 결과 대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썼다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방부의 반박을 재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을 했어야 됐는데 모르겠어요. 후속 보도가 나왔는지 해당 언론사의 후속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준 교수님, 보통 잘못 기사를 내는 언론사에서
반박을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하면 말고 식으로 끝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이제 아까 특정 언론사라고 그랬는데 뭐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지금 문제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역 의제에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서울의 과점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점, 그동안 보여한 보도 행태들 아니면 말고식 이러한 보도 또는 의제 설정이 그동안에 문제가 된 적이 더러 있었거든요. 예. 이제 보수 세력이라든지 보수 정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어떤 정파성, 의도적 저널리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앞서 우리 한주행 기자님이 얘기를 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즉각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이 주한미군의 비행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주한미군 측에서도 새만금 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비행에 지장이 없다라는 공식 의견을 우리 국방부 측에 전달해 온 이런 상황인데 글쎄 이제 조선일보가 어떠한 또 후속 보도를 또 해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보라면 신문에 거기에 맞는 해명과 정정 보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오보를 써도 영향력이 크다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좀 폄훼하는 그런 보도도 문제가 됐는데 기금운용본부 온 걸 가지고 그렇게 중앙 언론에서 뭐 논두렁식 표현, 뭐 시골 촌구석 표현, 또 뭐 돼지 사파까지 그려넣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주연 기자도 기사를 쓰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이런 식의 언론인의 보도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죠. 물론입니다. 이게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기사에서 감정이 드러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읽는 이로 하여금 이게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기사로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기금운용본부 때도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런 보도에 이제 일일이 또 반박을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박 자체가 또 빌미를 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좀 무대응으로 하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좀 옮겨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페트롤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시간 전북대 신방과의 박준겸 교수와 KBS 보도국의 한주연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나오는 말 중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들 참 이 표현들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참 상처가 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어서 가끔 방송 자막에서도 쓰여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인 교수님 짚어주시죠.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특정 성, 그다음에 특정 직업에 대한 이런 혐오성 발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혐오 표현의 피해자나 개인 또 집단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이런 피해를 받게 되고 또 지속되는 혐오 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라든지 적대감을 키우고 있는 이런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회 통합을 조해하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차별적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또 어길 경우에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 등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처벌 조항이라든지 적극적인 규율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지난달에 온라인상에서 또 특정 개인이라든지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등의 댓글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포털 회사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이런 정도인데요. 정치권과 언론에서부터 과도한 이런 혐오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한 표현의 동기 유발을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혐오 표현을 접했고 그 대상으로 장애인이 5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과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을 좀 한주연 기자가 정리해 주신다면. 참 어깨를 같이
겨누고 싶지 않은 그 두 집단의 그 언론과 정치권이 참 꼽혔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정치권에 대한 그 설문조사 내용은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혐오 표현을 조장한다. 정치인이요. 혐오 표현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역할은 거의 못한다고 본 거죠. 그 혐오 표현 대상 집단으로는 말씀하시는 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게 이제 70%, 여성, 성소수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50%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정치권보다는 낮긴 하지만 사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겠지요. 그러니까 언론의 주된 혐오 표현 대상 집단을 보면 역시 특정 지역 출신자라는 응답이 50%였습니다. 여성, 이주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역 감정을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 혐오의 대상은 특정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좀 개선책,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는 박지원 교수님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인데 실제로 방송 출연자 등이 부족한 어떤 인권 의식들이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간혹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 한쪽에서는 저렇게 인권이라든지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혐오 표현을 억제하고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넌센스 참 아이러니한데요. 가령 그 지난해 6월 14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한 개그맨의 그 부적절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의 또 태도가 또 문제가 됐죠. 그때 그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은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지 발가락을 잃어서 이제 뭐 6급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애가 있어서 어떤 성희롱을 할 수가 없다라든지 항공료 30% 할인을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뭐 1,000만 원을 번다 이런 등의 그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심각한 것은 이 이후에 언론들이 뭐 코미디언 누구누구가 발가락을 잃어서 6급 장애인이 됐는데 뭐 가만히 앉아 1,000만 원을 번다 등의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그런 기사들을 내보냈거든요. 이런 어떤 선정적인 제목 또 이런 앞다투기식의 어떤 어비준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2번, 3번 그 가슴을 쓸어내리고 우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언론의 보도 태도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숨어서 가끔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KBS 전주총국 뉴스가 개편이 됩니다. 바로 오늘 저녁 7시부터인데.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역 방송 활성화 측면에서의 뉴스 기대가 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 뉴스가 이제 확대 개편됩니다. 7시 뉴스 40분 동안을 다 전주총국에서 시작하고 전주총국에서 마무리하는. 그렇죠. 네, 온전히 전주총국의 그 편집권과 역량을 발휘해서 40분을 꽉 채워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TV라든지 방송이 이제 옛 매체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확대 개편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문도 있고 좀 반대 여론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로컬 타임 자체를 좀 늘려서 우리 지역민의 소식을 담은 컨텐츠를 좀 확보를 하고요. 이걸 SNS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더 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오늘 저녁 7시 전주총국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사실 도민의 인서트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쓴소리를 들은 터라 지역방송 활성화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주연 기자가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지원 교수님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지역 방송이 담아내는 것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의 공영방송의 지역성 부재라든지 또 지역 의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한다라든지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KBS가 시민 그리고 시청자가 주인이고 KBS 방송의 힘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선언처럼 지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KBS 전주가 해야 할 일 많을 텐데 간단하게 각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단독 보도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이제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보다 좀 심층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좀 발굴한 소중한 뉴스라든지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좀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전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뉴스에서 좀 더 심층 보도한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지역방송 활성화 측면에서 7시 네트워크 뉴스 40분을 관심 있게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북의 저널리즘 오늘도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언론의 말과 글의 무게가 실린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의 신방과 박주연 교수 그리고 KBS 전주방송총국의 한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하멘커 간다의 현장 장애인의 이동권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